상실감과 불편함의 차이는 뭘까요? 해결법도 정반대인 거죠. 나의 감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험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공연이 취소된다든가 모임이 취소된다든가 인생의 한 번뿐인 입학식 혹은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축소돼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상하시고 아쉬울 때가 한두 번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이걸 못해서 많이 불편하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 불편하다는 표현에 두 가지 뜻이 상반된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불편함과 상실감이에요.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불편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단어로 묻기 때문에 다르게 대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다음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불편함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느끼는 게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라고 하는 건 제거를 해야 없어지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돌이에요. 아주 작은 거죠. 그런데요, 그 돌이 계속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돌에 대한 생각만 나기 시작합니다. 불편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다른 어떤 일이나 다른 어떤 생각을 하는데도 쉽게 에너지를 쓰기가 어려워지죠. 그런데요, 상실감은 좀 다르죠. 상실감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잃은 거죠. 빼앗긴 겁니다. 내가 많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는 사람을 잃을 때 상실감을 느낍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은 상실감입니다. 저도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밤 11시, 12시 좀 늦게 일정이 끝난 날 친구들과 함께 잠시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팬데믹은 그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좋아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렸죠. 친구들을 자주 안 본다는 게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상실감입니다. 이제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이 즐겁다라기보다는 활기가 없어지고 기다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불편함이라기보단 상실감이죠. 자, 그렇다면 잃었다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까요? 불편함과 정반대죠. 내가 어떤 식으로든 좋아하는 걸 찾아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은 제거해야 하고 상실감은 제거가 아니라 다시 채워야 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독일 수 있는 감정이죠.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불편함은 시간이 관건이에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불빛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다면 그걸 견디려 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불빛을 없애버려야 불편함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8시간의 수면 자체가 엉망이 되고 다음날 더 불편함에 민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원래 인간에게 안 좋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회피 동기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어하는 접근 동기가 있는데 이 회피 동기는 접근 동기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이자 동기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해결 방식이라도 해도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해결책이 온다는 건 불편함에 있어서는 거의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불편해하는 상대방에게는요, 빠른 시간 내에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 이게 가장 위안이 되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속도를 너무 빨리 내려고 할 때 내가 더 큰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헤어졌어요. 정말 속상해하고 괴로워했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바로 전화해서 소개팅을 잡아달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그 다음날 소개팅을, 사랑은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한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동기보다는 그 사람이 없는 상태를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런 마음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좋아했다라기보단 없는 상태를 못 견뎠구나.
그래서 그 상대방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거나 오히려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실감으로 힘들어한다면 천천히 차근차근히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일시에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불편한 것과 상실감, 이 두 가지의 구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편함과 상실감은 종종 착각되죠.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내가 지금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걸 압니다. 문제는 그게 뭔지를 정확히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걸 알지만 정확하게 실체가 뭔지를 모르니 쇼핑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술과 음식을 계속해서 채워넣는 폭식이나 폭음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뭔가요? 불편함과 상실감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상실감은 1차적으로는 불편함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실감으로 힘들어도 이것으로 인한 1차적 불편감은 있기 때문이죠. 어딘가를 물리적으로 다쳐서 고통을 느낄 때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뇌가 거의 같은 곳이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도 일단 잘 먹고 잘 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건 1차적으로 중요한 조치이지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나의 행동들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상실감일까요? 불편감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종류가 뭐고 그것이 얼마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느끼기 위해선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멈춤의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을 잠시 멈춰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에 대한 불편함을 친구에게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언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밥 먹어, 여보. 그게 좀 쌓여서 그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호응을 잘해주다 보니 제가 느끼는 불편함을 점점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살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증폭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편함, 상실감 이런 것들은 상대방만 보입니다. 그래서 1시간쯤 지났더니 제 아내가 악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뒷담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서 말을 멈춰야만 그 불편함을 주는 상대방, 상실감의 대상이 됐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즉시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말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내 불편함과 상실감이 증폭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독특하죠. 토리 히긴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Saying is believing. 말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같지만 말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허언증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말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말하면 믿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잠시만이라도 멈춰서 말을 아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해결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원만하게 살 수 있고 어려운 일들과 상실감을 만들어내는 일들로부터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감정을 잘 모르겠을 때에는 잠시 멈추세요. 상실감과 불편함의 다른 해결법. 불편함은 바로 제거해야 하고 상실감은 천천히 채워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나도 모를 때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잠시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전투화 밑에 정말 작은 돌 하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횡군을 시작했어요. 그 돌이 지휘관의 지시사항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제 생각을 좌우하게 되더라고요. 10분간 휴식, 그 10분간 휴식을 다 어디다 썼겠습니까? 돌을 빼는 데 썼겠죠. 갑자기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움을 한꺼번에 느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은 돌이 무엇인데 그토록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불편함이 바로 이런 겁니다.